이 영상은 코칭과 심리학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오디오북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혹은 듣는 중간에 스르르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최대한 차분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말씀드릴 테니 듣다가 잠들면 되지 뭐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고단하셨을 텐데요. 그런 하루 끝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청소년들의 마음을 함께 떠올려 보려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는 그들의 마음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분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소년의 마음을 향한 작은 초대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끝없는 경쟁, 그리고 SNS 속의 수많은 비교, 그 속에서 웃고 또 울고 때로는 혼자 버텨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오디오북은 정서심리학의 눈으로 청소년들의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불안과 기대,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유대, 그리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까지 차근차근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소년들 안에 살아있는 회복과 성장의 힘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마음은 여전히 여리고 불안하지만 동시에 강하고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청소년기의 마음은 늘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불안은 시험 점수, 대학 입시, 취업, 부모의 기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서 비롯됩니다. 하루하루가 평가의 연속인 세상에서 청소년들은 늘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안에는 기대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세상에 새로운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열망. 정서심리학은 이런 양가적 감정을 인간 발달에 꼭 필요한 성장 에너지로 바라봅니다. 불안은 때때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잘하고 싶다는 소망이 숨어 있습니다. 기대는 우리를 앞으로 끌어당기지만 동시에 무거운 부담으로 변할 때도 있지요. 청소년들의 마음은 이렇게 늘 두 가지 힘의 줄다리기 속에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세대의 마음.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디지털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틱톡의 짧은 영상, 게임 속 친구들, 그들의 하루는 디지털 세상과 함께 시작해 디지털 세상과 함께 끝납니다. 디지털은
즉각적인 즐거움과 인정의 순간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는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나는 왜 저 친구처럼 멋지지 못할까? 나는 왜 저만큼 성취하지 못했을까? 정서심리학은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점점 더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에 기대게 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상은 나쁜 것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잃지 않고 디지털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어른들의 지혜로운 안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모와의 거리, 그리고 다리. 청소년들에게 부모란 여전히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너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그 말이 때때로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부모의 사랑이 기대와 통제라는 무거운 옷으로 느껴질 때 아이들은 숨이 막히기도 하지요. 정서심리학은 이를 애착과 자율성의 균형으로 설명합니다. 청소년은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단순히 잘했어, 못했어라는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하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듣고 싶다. 라는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다리는 말로 놓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청소년의 마음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통로가 됩니다. 네 번째, 또래, 관계의 힘. 청소년들에게 또래는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인정받는 순간 세상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친구에게 외면당하는 순간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서심리학은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를 정체성 형성의 거울이라 부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친구라는 거울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웃음, 공감, 그리고 함께한 작은 모험들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배제와 따돌림은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비슷한 또래 집단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청소년들의 마음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회복력, 그리고 성장.
청소년기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서심리학은 말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회복력, 즉 레질리언스가 자란다고. 실패와 좌절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흔들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번의 시험에서 낙심해도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는 힘. 친구와의 갈등에서 울고 난 뒤에도 용기를 내어 화해를 시도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력은 혼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 누군가의 믿어주는 한마디, 진심, 어린 공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청소년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평생 마음의 힘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세도나 기법입니다. 세도나 기법은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드럽게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안을 없애야 해. 하지만 세도나 기법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올라오는 불안을 그냥 느낄 수 있을까? 나에게 다가온 불안을 지금 이 순간 잠시 놓아줄 수 있을까? 이 단순한 질문과 수용의 과정 속에서 감정은 억눌리지 않고 흘러갑니다. 마치 손에 꽉 쥔 주먹을 서서히 펴듯이 감정은 자연스럽게 놓여집니다. 청소년들에게 세도나 기법은 말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감정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고 필요한 만큼만 내려놓는 연습. 이것이야말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따뜻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들으시고 계시는지요? 에필로그입니다.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청소년의 마음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불안과 기대, 부모와의 거리, 친구와의 유대, 디지털 속 혼란, 그 모든 것을 오가며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마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세도나 기법이 알려주는 것처럼 감정은 붙잡을수록 무겁습니다. 그러나 놓아주면 사라지고 때로는 더 깊은 평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청소년들의 불안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들의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청소년의 마음은 여전히 여리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회복에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면서 자라는 그 마음,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들리는 명상 음악과 함께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음악 들려 드리겠습니다.